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조용히 퍼담는 국자 하나, 감동 내 국자입니다. 어느 날 받은 작은 은혜가 수십 년 후 먼 땅의 생명을 살립니다. 시간은 지나도 마음은 닿아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연결의 순간을 전합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지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8. 지진계는 이 기록을 세기적 재난이라 불렀습니다. 수만 채의 건물이 한순간에 붕괴됐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깊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인천공항. 하늘색 구조복을 입은 이들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 중 하나, 바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였죠. 그들이 튀르키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 주셨나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는 짧고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73년 전 이 땅이 먼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맞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5,000명의 튀르키예 병사들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은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존 그 자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 그 마음 하나가 어떻게 도시를 움직이고 세상을 감동시키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감동 내 국자와 함께 그 10일간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7일 새벽 1시 20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시. 수천 채의 건물이 붕괴된 이 도시는 이미 전기가 끊기고 전화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도심에 희미하게 한 줄기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단 차량 행렬. 그 선두엔 코리아 마크가 선명히 적힌 구조 차량이 있었죠. 터키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 진짜 한국에서 온 거야? 이 먼 곳을 이 새벽에? 한 노인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1950년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 나라 한국이 돌아왔구나. 이들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일진이었습니다. 구호대원 118명, 구조견 3마리, 현장 통역 4명, 그리고 수천만 한국인의 기억을 함께 싣고 왔습니다. 하차 직후 구조대원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 여성이 무너진 건물 앞에서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거기 내 딸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한국 구조대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구조견 맥스가 앞장서서 잔해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CNN 특파원은 이렇게 기록했죠. 이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현장 통신 무전 대화. 지하 1.5m 지점에서 반응 있음. 맥스가 짖습니다. 생존자 있습니다. 의료팀 즉시 대기. 그리고 1시간 후 잔해 속에서 6세 여아가 구조됐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듯한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터키 구조당국은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기적이다. 새벽 3시 40분. 구조팀 본부에 잠시 숨을 돌리던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현장 총책임자 김민석 대장, 45세, 현직 소방령. 서울에서 수십 건의 대형 재난을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토록 강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왜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뛰어드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번진 잉크. 그 글씨는 군용 노트에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1950년 겨울 할아버지가 낯선 나라에서 싸운 이유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 튀르키예라는 나라였지. 한국 전쟁에 참전해 얼어붙은 서울을 지켜낸 날들 말이다. 그때 튀르키예 군인들이 우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건네줬단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어.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울었고 나는 그 형제국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았다. 민서가,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야 할 순간이 올 거다. 그때 이 편지를 기억해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란 걸, 절대 먼저 잊지 않는 민족이란 걸 말이야. 그는 이 편지를 항상 구조복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느 작전이든 어느 지옥이든 이 글은 그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김민석은 손에 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린 그때 빚졌습니다. 오늘 그 빚을 갚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통역 요원 이슬림이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지 튀르키예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온 분이 저희를 지켜주시다니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 장면은 CNN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억은 감동이 된다. 감동은 행동이 된다. 이 자막이 세계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다시 움직이자. 아직 우리가 도착하지 못한 현장이 있다. 안타키아시 북부 해발 200m 고지에 위치한 임시구조대 본부. 모든 통신망이 끊긴 이곳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던 건 낡은 단파 라디오 한 대였습니다. 지진 직후 전기와 인터넷이 모두 끊겼지만 이 라디오는 한 가지 이유로만 살아남았습니다. 건전지로 돌아가는 장비. 그리고 또 하나, 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자정 무렵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의 송출이 잠시 복구되며 전국으로 송출된 단파 라디오 방송이 있었고 그 순간 한국 구조대의 통역 요원 이슬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그리고 튀르키예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이 도시에 도착한 한국 구조대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추위 속에 있어도 서로의 목소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한국어로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지켰던 나라가 이제 당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산 너머 피난 캠프와 고립된 건물 안,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도착했습니다. 전파가 간절한 기도를 태우고 흘렀습니다. 이 장면은 CNN과 BBC에서 특별히 보도되었습니다. 구호대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 도시 전체의 감정을 전송했다. 이건 구조 이상의 기술이다. 연대의 언어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라디오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동네에 사람의 숨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시는 무너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깨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이 끝난 뒤 구조본부에 무전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남쪽 캠프입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멈췄어요. 노인들이 고맙다며 손을 맞잡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김민석 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구조대가 아니라 한 세대의 응답자였습니다. 지진 발생 3일째, 터키 남부 안타키아시 중심가 가장 큰 재래시장인 바르자르 상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골은 뒤틀렸고 유리조각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가게 이름도 간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가운데 작은 국기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 천은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그 국기를 세운 사람은 김지훈이라는 한국 구조대원. 그는 서울에서 철거 전문가로 일하며 재건 구조를 맡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꺼낸 건 장비가 아니라 A사 용지 뭉치였습니다. 긴급 복구 계획도. 그 종이에는 시장 전체의 도면과 구조 잔해물 제거 순서, 쓰레기 집화 지점, 임시 이동 동선까지 초단위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터키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 위기 대응팀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한국 구조팀은 시장 구역을 5구역으로 나눴고 각 구역의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시스템, 1구역 도로 확보 정기 복구, 2구역 생존자 수색 종료 후 구조물 정리, 3구역 임시 상점 운영 구역, 4구역 식수 배급소 및 텐트형 화장실, 5구역 다문화 어린이 쉼터 설치. 한 현지 상인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계획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0년 천안함 사고 이후 수없이 쌓아온 한국의 재난 대응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김지훈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후 2시. 한국 구조대의 선제 복구로 확보된 상가 앞에 터키 자원봉사자들이 물통을 나르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 라틴계 피난민 가족 튀르키예 소방청 유엔 요원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한국식 K 재건 시스템이 중심이 된 복구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었던 겁니다. CNN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먼저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무너져도 곧바로 일어서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 시장 한복판에서
어느 터키 소년이 말없이 대한민국 국기를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도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5일째, 튀르키예 안타키아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만들어낸 변화는 현장 구호를 넘어 도시 기능을 복원시키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유엔 재해대응국 UNDRR 유럽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니터엔 한국 구조팀이 구축한 도시 복구 시스템의 구조도와 다원어 라디오 방송 내용, 상가 재개장 흐름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리고 유엔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a recovery plan. This is a Phoenix protocol.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불사조 프로토콜입니다. 불사조 피닉스. 한번 무너졌지만 더 강하게 일어나는 시스템. K 공동체가 만들어낸 생존을 넘어선 회복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엔은 즉시 이 사례를 코리아 레드 커뮤니티 레스터레이션 프레임워크로 명명하고 특별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곧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 없이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은 한국인들. 불사조가 돌아왔다. BBC는 한국 구조대의 구역별 복구 시스템을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구성해 공개했고 터키 국영방송 TRT는 1950년 우리가 지켰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킨다 는 앵커멘트로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석 대장은 본부에서 유엔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일을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밀하게 했습니까? 그는 잠시 정적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IMF를 버텼고 세월호를 잊지 않았고 팬데믹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져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그 말은 그대로 유엔 회의록에 인용되었고 그 순간부터 피닉스 프로토콜은 단순한 별명이 아닌 전 세계 재난 회복 모델의 정식 코드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 구조대가 만든 복구 시스템을 우리 전역에 확대 적용하겠다 고 밝혔고 프랑스, 독일, 칠레, 케냐 등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서 참관단을 튀르키예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봉사 중이던 튀르키예 고등학생 한 명이 이 문장을 쪽지로 써서 구조대에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형제가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지진 발생 6일째. 안타키아 북부 피난 캠프.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먼지 바람조차 잠잠해졌습니다. 임시 쉼터 천막 앞에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와 막대 그리고 색연필. 작고 서툰 손길이 만들어낸 건 붉은 원이 선명한 한 장의 국기. 대한민국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산 10살.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조부모와 함께 캠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깃발이니? 하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히어로들 나라예요. 어제 라디오에서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전날 밤 이슬림 통역관이 진행한 다국어 방송에서 하산의 구조 요청이 전파를 타고 전달됐고 그 방송을 들은 한국 구조대가 실제로 하산 가족이 머무는 구역에 식량과 이불 조명기기를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제 이름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나를 기억해 준다는 뜻 같았어요. 하산은 손에 든 태극기를 천막에 꽂았습니다. 낡은 피난 캠프 안에 펄럭이는 작고 낯선 국기. 하지만 그 깃발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리,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을 우연히 지나가던 김지웅 구조대원이 바라보다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태극기 옆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구조대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불사조 문양이었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불사조예요? 맞아.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새. 그리고 너도 바로 그 불사조야. 그 장면은 현장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다음날 아침 터키의 한 일간지 일면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건 깃발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잊지 않았고 아이는 그 기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캠프 전체에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종이로 국기를 만드는 아이들, 고맙습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나누는 주민들, 그리고 한국 구조대에게 음식을 나누는 현지 어르신들. 기억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7일째. 혼란의 중심이었던 안타키아 시장 근처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도 구조대 차량도 아닌 푸드트럭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구조팀이 설치한 야전 급식소였죠. 따뜻한 밥 한 숟갈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믿는 복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김하영 대원 급식팀 리더. 전직 군 조리병 출신이자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1,500인분 현장 배식 경험을 가진 베테랑. 그녀는 첫날부터 피난 캠프와 구조 현장을 오가며 매일 1,000인분 이상의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소고기국, 삶은 달걀, 멸치조림. 현지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향에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첫 숟갈 후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낯설지만 따뜻한 맛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줄은 길어졌고 도움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원봉사로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티르키의 청년이 김치볶음밥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라틴계 이주민 가족이 설거지를 도왔고 유엔 요원은 식재료 수송을 자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에 도착한 CNN 국제팀은 이 장면을 비전투형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터 갔던 거리에서 누군가는 총을 들지 않고 국자를 들었다. 그리고 그 국자가 도시의 에너지를 되살렸다. 현지 한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지진 후 처음으로 제 아이가 웃었어요. 따뜻한 국물 한 입 먹고 나서요. 이날 저녁 한국 구조팀은 돌봄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급식소를 임시 개방했습니다. 터키어, 영어, 한국어로 각각 함께 먹어요라는 문구가 쓰인 배식판이 나눠졌고 그 식탁에는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현지 시장이 구조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 속도,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진짜 우리가 감동한 건 사람들의 배를 먼저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한 유엔 관료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회복을 과학이 아니라 문화로 이끈다. 이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공동체 재구성자다. 지진 발생 10일째.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엔은 즉시 한국 구조대의 시스템 전반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커뮤니티 베이스트 피닉스 리스판스 시스템 코리어 마덜. 공동체 기반 불사조 회복 시스템 한국 모델.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K모델 요소 5대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속 대응, 민간 공공 혼합형 구조대 즉시 파견. 정서 연결, 다국어, 라디오, 손편지, 감정 기반 방송. 시민 자발성 구조받는 이가 곧 구조자가 되는 시스템. 음식 돌봄 배식소와 식문화로 회복력 촉진. 지속 가능성 임시 아닌 시작점으로서의 복구 설계. 유엔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재난 대응이 아니라 사회 회복의 문화적 혁신입니다. 그때부터 불사조 프로토콜은 세계 각국에서 도입 대상 모델로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티르키에게 이민자 공동체 대상 복구 훈련. 프랑스 마르세유 아랍계 난민촌의 K식사 모델 시험 운영. 일본 오사카 지진 대비 시민 연대형 캠프 매뉴얼 참조. 미국 시카고 한인타운 중심으로 불사조 회복 교육 시범 운영. 브라질 상파울루 코리아 타운 회복력 프로그램 적용. 그 중심엔 하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될 때 세계의 기준이 된다. CNN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전국의 빚을 기록했고 그 기록을 행동으로 바꿨고 이제 세계가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은 김민석 대장의 손편지와 아이의 태극기를 연결한
기억의 계승 에피소드를 핵심 장면으로 삽입했고 그 방송은 48개국에서 방영되며 공동체 영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유엔은 이후 회의에서 불사조 프로토콜을 국제 공동재난 대응 프레임워크 안에 정식 채택했습니다. 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기적의 국가라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기적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연구진, NGO, 시민단체들이 공동체 회복의 원형으로 코리아 모델을 학습하고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 구조대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누군가의 기록 덕이었으니까요. 이젠 우리가 기록이 될 차례였던 거죠. 지진 발생 1년 후 나는 다시 안타키아에 와 있었다. 복구된 거리는 깨끗했고 새로운 도로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 옆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 조형물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이름은 불사조 광장. 그 중심엔 한 아이가 손에 국기를 들고 있는 조각상과 작은 국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총이 아니라 국자, 지배가 아니라 돌봄,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로 이긴 공동체를 기념하며 한국 구조대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학교 급식소에 붙은 함께 먹어요 한국어 스티커, 작은 도서관에 전시된 손편지 복사본, 그리고 어린이 센터에 걸린 태극기 아래 그날의 기억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노래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김민석 대장의 손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단지 기억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기억이 행동이 되었고 행동이 모델이 되었고 모델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던 시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불사조 프로토콜이라 불렀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온기였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킨다는 건 총이 아니라 곁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는 우리는 감동 내 국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밥상을, 누군가의 손편지를, 누군가의 기억을 퍼담아 전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불사조가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